가치가 뭐고, 그 다음에 특히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단기간 내에 가맹점이 많이 생기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눈높이로 이렇게 검증하는, 필터링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 아이템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누구 대상, 즉 누가 할 것인가, 즉 창업 아이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는 아이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셨다면 부부에 맞는 부부 창업 아이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가족형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나홀로 창업, 부부 창업, 가족 창업 모두가 일장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퇴직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퇴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몇십 년 동안 가장의 역할을, 즉 가정경제를 독자적으로 책임져 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시장에 오시더라도 역시 나는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 혼자 창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 부부 창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함으로써 인건비라도 줄입시다 하면서 부부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퇴직자, 특히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장성한 20, 30대 젊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온가족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복지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나홀로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은 아내의 목, 남편은 사업, 아니면 반대인 경우 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다. 반면 부부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공간과 또 가정생활 공간이 이게 같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창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성이라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역시 나홀로 창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보다는 외부 인건비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부부 창업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가족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 직원을 쓰지 않고 대부분 가족 전체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는 차원이 있겠죠. 특히 나홀로 창업 같은 경우는 가장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혼자 창업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게 나홀로 창업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 창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부부 창업은 역할 분담이 철저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가족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전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상당히 어떤 위험성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이템과 함께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상권이죠. 상권. 사실은 상권 분석을 잘하자. 이런 얘기는 한 거의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런 대학원의 이 부동산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권 분석 이런 얘기였는데요. 요즘 창업자들은 상권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특히 성공 재취업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일로서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권을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상권에 대한 개념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권 그러면 크게 투자형 상권과 창업형 상권에 대한 이런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투자형 상권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디에서 사업을 할까? 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투자형 상권은 예를 들어서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야 나는 평창 동계올림픽 진입로변에서 지금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사실 올바른 창업법이 아닐 수도 있죠. 왜? 2018년 정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가서 이런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즉, 이 개념은 투자형 관점에서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7, 8년 지나면 앞으로 5, 6년 지나면 나아지는 거에 대해서 재테크 관점, 즉 부동산 재테크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상권
이거는 투자형 상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형 상권은 사실은 앞으로 나아질 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가게를 구했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뭐 2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이 가게에다가 가게 문을 연다면 월 임대료 200만 원을 내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권. 이게 고로 창업형 상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창업형 상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치보다는 앞으로 당장 내가 오픈을 해서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과 비용을 대비해서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이런 투자형 상권과 창업형 상권, 이 개념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권 그러면 사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뜨는 상권, 짓는 상권, 유망 상권, 전망 좋은 상권, 도대체 어느 상권을 가야만 좋은 상권인가요?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먼저 이런 투자형 상권과 창업형 상권과 함께 또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상권 역시도 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즉 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상권의 라이프 사이클은 상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상권이 과연 지금 어느 라이프 사이클, 즉 지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쇠퇴기라는 차원에서 어느 지점에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면서 상권을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상권은 뭐 우리나라 상권, 아니면 일본 상권, 아니면 중국 상권, 이런 상개국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수도권, 뭐 서울시 1,050만, 경기도 1,100만